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강경윤 SBS 퍼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빵은 표준이고요. 감빵, 깜빵 이거는 네, 요즘 많이 쓰는 예,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징역은 징역도 표준어예요. 네. 근데 원래 징역 사는 사람들 감빵이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그럼 그 감방이 일본 말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아, 그 생각 못 해봤네요. 예. 아, 일본 말 같아요. 근데 징역, 징벌과 노역을 함께한다. 아, 징역 산다 그러거든. 징역 산다. 아, 예, 역시 전문가시군요. 예,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 그분에 관한 아는. 궁금한 거 예. 많아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변호사들 쫙 있어도 제가 징역 얘기하면 다 고개 숙이고 직접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쪽 계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전국 교도소 재수자가 한 4만 8천 명쯤 되거든요. 그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 법 없이도 산다. 자, 오늘 뉴스 하정은 평론가님 네. 첫 번째 이슈 예, 뭐가 첫 좋으셨어요? 번째 이슈는 화유기 사태로 드러난 드라마 제작 현실. 화유기는 예, 뭐예요? 화유기가 뭐냐면 예. 작년 12월 말에 예. 12월 23일인가 그때쯤에 시작된 TVN 신작 드라마인데 이승기 씨가 군대에서 전역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기대작이었는데 이승기 씨가 손오공이고 차승원 씨가 우마왕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오연서 씨가 삼장법사 여성으로 나오고 오. 그런 건데 판타지 드라마인데 이게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방송 사고가 터졌는데 보통 드라마 방송 사고가 막판에 터지는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2회에 방송 사고가 터지더니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 컴퓨터 그래픽 그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씬인데 보통 이제 와이어를 타고 하잖아요. 예. 촬영을. 그러면은 이제 후반 작업에서 와이어를 다 지우거든요.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와이어가 그대로 나오고 액자가 떨어지는 씬인데 거기 이제 실 매단 게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웃지 못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2회가 방영되는 도중에 방영이 중단됐습니다. 드라마가 아예 그냥 서버렸습니다. 예. 거의 초유의 방송 사고인데 예.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것이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드라마가 방영되기 직전에 아. 제작 현장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또 있었다. 스태프죠. 네, 네. 스태프가 스텝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고 방영을 강행했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언론 노조가 주도해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사고가 천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여서 이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좀 굉장히 심각하게 사태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하나의 드라마 혹은 뭐 한 책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한국 드라마 현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다친 게 스텝 다친 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언론 노조에서. 그렇죠. 그래서 언론 노조에서는 이제 원하는 게 일단 드라마를 계속해서 방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방영을 좀 뒤늦히더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좀 피해 보상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좀 이 사태를 일단 봉합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드라마에 투입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투입이 되고 대작이기 때문에 일정 최소한 몇 개월은 제작 기간을 두고 여유 있게 작업해서 방영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승기 씨는 11월 달에 전역했는데 드라마는 12월 달에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정이냐. 그러니까 너무나 촉박하게 막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쥐어 짜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스태프 떨어지는 사고도 났고. 스태프는 떨어지고 컴퓨터 그래픽 처리는 제대로 네. 안 되고 그쵸. 사상 초유의 방송 사고가 예정이 됐다는 그 거죠. 사고가 발생했던 이제 현장 그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면은요. 예. 이 아니 소품팀, 그래픽에서 와이어 안 지운 거야. 그것 좀 해갖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늦추고 지우면 되지만 하반신 불수된 그분은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굉장히 큰 문제고 그 전날에 새벽 1시까지 소품팀 직원들이 모두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담당 PD가 여기 샹들리에를 교체해라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여기서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소품팀이 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전기 이제 기사가 오셔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무리하게 소품팀 스태프가 올라가서. 천장에 올라가서 하던 와중에 천장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스태프가 허리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허리를 많이 다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이 담당 아니, 방송국 스튜디오 우리 그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은 네. 방송 스튜디오 잘 모르는 잘 분들이 많거든요. 모르시죠. 스튜디오 이런 기둥이나 이런 벽 이런 게 수시로 넘어질 정도로 그 앞만 이렇게 네. 보이게끔 하잖아요. 예. 너무 허술하게. 예. 그래서 요번에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은 자재들을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받침대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 두 번째는 너무나 촉박하게 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소독 관련 팀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일을 하다가 예. 뭔가 받침대를 안전하게 받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타까운 게 애초에 거기 올라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아휴. 전기 전문가가 아니라 소도구 팀이었는데 그냥 현장에서 막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의뢰처지라서 네. 자기 일도 아닌데 올라갔다가 결국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가족분들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이 가족분들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통 이게 이제 이 사고 나기 전에도 예. 방송가의 스타 중심의 억대 수억대 돈을 버는 극소수 그 스타 출연자와 네. 네. 또 스타 감독, 스타 작가 이런 한두 명, 두세 명만 빼놓고 네. 나머지 이 제작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게 터진 거죠. 맞아요. 예. 사실 주연 배우들 굉장히 뭐 억대 받는 배우들 같은 경우도 드라마 한 번 출연하면 한 4개월 동안 잠 못 자고 촬영하거든요. 하루에 뭐 2-3시간씩 이 정도 자는데 배우들은 2-3시간이라도 자지만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 나오기 전에 다 준비를 끝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한 3-4달 동안은 거의 못 잔다고 봐야 맞아요. 돼요. 이게 그냥, 이런 현실이 계속해서 그냥 고쳐지지 않고 예, 네. 패딩 입고 쪽잠 자고 맞아요. 사발면 먹고 삼각김밥 먹고 네, 그리고 또 현장이 굉장히 또 민감하다 보니까 네. 그런 뭐라 그러죠? 인간적인 대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예민하다 보니까 또 상명하복식이 좀 심하잖아요. 맞아요. 방송과 감독들이 문화가. 그냥 저 단역들 부를 때 그 카메라 그 기사들 부를 때 그거 정식으로 부릅니까?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죠. 네,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였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 같은 이 방송사에 이번에 화유기와 같은 방송사에 그 혼술남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조연출이 이런 문제를 좀 폭로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어? 6개월 전에 있었던 게 그죠. 그게?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 고 이한비 PD였는데 예. 이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아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권이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예. 분이었는데 PD가 되자마자 이 혼술남녀의 드라마 시스템을 보고 너무나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조연출이 하는 일이 보통 뭐냐면 다그치는 역할이거든요. 을들을 다그치는 역할. 악역을 대신해 주는 거죠. 본인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고 또 그걸 제대로 못한다고 위에서 또 굉장히 또 혼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유서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분명히 그때는 이런 드라마의 환경을 좀 개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또 불거지니까 불의의 사고가 불거지니까 이게 정말 이제는 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한빛 PD의 네. 동생인 이한실 씨도 이한솔 씨, 씨도 네. 어제 언론노조 기자회견 나와서 역시 네. 하나도 바뀌지 않고 네. 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요번에 그 방송 제작 현장이 사고가 난 이후에도 돌아가다가 지금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현장 조사단이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 조사단이 가가지고 당연히 제작이 중단이 됐겠죠. 예. 제작이 딱 중단이 되니까 거기 스태프들이 그냥 현장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자더래요. 어머.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아우. 상황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 제작진이 너무 남마와 같이 얽혀 있어서 조사단이 몇 번 넘어질 뻔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일을 하다 조사하고 보니까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자더래요 그냥. 예, 그냥 쓰러져서 그냥 자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옛날에 단편 영화 만들고 이러면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바로 쓰러지거든요 사람이. 예. 근데 단편 영화는 며칠 촬영하고 말지만 드라마는 몇 개월을 몇 개월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고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인권도 인권이고 한류 우리나라 그 드라마 경쟁력도 장기적으로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제작진들 네. 예. 그 노동력 갈취해갖고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럼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범죄도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었는데 좋은 케이스로 예. 수입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다 돌렸다 그러더라고. 오. 예.
영화계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드라마계는 상당히 지금 뒤처지고 있고 그쵸. 네. 기본적으로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 인권, 노동권 그리고 또 외주사를 방송사가 굉장히 또 쪼는 문제. 그리고 또 그 저렴하게 그 작품 계약을 맺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주사가 그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다시 또 하도급을 주거든요. 네. 각 분야별로 쪼개서 이 구조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편성 방영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니다. 맞아요. 방송국이 아니 다음 달 방영할 걸 이달에 촬영을 시작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방송국이 안전 우리나라의 불감증에 문제인 것 빠져서 같아요. 우리나라 거의 생방송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데는 다 찍어놓은 다음에 상태. 사전 네. 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는 이유가 한 3, 4회 정도 하고 간을 좀 봐야 돼요. 그렇죠.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보고 그거에 그 따라서 막 다음에 바꿔요 그냥. 그럼요. 작가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하니까 네. 처음에 너무 재밌다가 나중에 갈수록 점점 재미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태프들이 굉장히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는 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 제작진이나 작가 이런 분들이 그 이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건 답답해서 못 하겠다.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 안 켜고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해서 깜깜이 운전. 네, 그래서 일부러 생방송식 제작, 그러니까 방영과 동시에 제작이 들어가는 이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네, 나오니까. 바로바로 시청자들 아, 의견 그래서 받으면서 막장 드라마는 이상한 인물들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네. 막장 드라마가 별로 이렇게 너무 정통 드라마 같아. 그러니까 느닷없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사실은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캐릭터는 이제 데스노트 해가지고 바로 방영 중에 하차시킨다든가 막 사망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작업 환경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입니다. 김미숙님 스태프가 하반신 불수라고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한미라님 급여도 많이 못 받고 그런 일을 겪다니요. 황숙현님 배우들 몸값 올리지 말고 스태프들 대우해줘야죠. 이게 특정 드라마나 방송사 문제가 아니고 네.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네. 때문에 우리 그 시사예능 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는 분들은 1시간 잠깐 보지만 아, 몇 네. 시간 정도 하나요? 5시간, 6시간 그래요? 찍죠. 그러면 그 5시간, 6시간 찍기 위해서 카메라 그 PD들 해갖고 카메라 PD들 보통 한 10대 명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카메라가 보통 그럼요. 한 15대쯤은 돌아가니까. 네. 그러죠? 또 맨날 똑같은 세트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세트를 그 바로 직전에 다른 프로그램 찍다가 그 프로그램 세트를 철거하고 그렇죠. 해체 조립 계속 하는 해체 거죠. 우리 것도 세웠다가 네. 이거 하는 스태프들도 진짜 졸면서 이 물건을 들고 다녀요. 네. 그쪽이 그나마 드라마보다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방송 시스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아니면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걸 아는 출신들 네. 누구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깔때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네. 네. 어쨌든 좀 유시민 장관 문제는 확실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효 의원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방송계 이런 잘못된 관행 그리고 스태프들 저임금 과로 노동 네. 이걸 착취해 갖고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죠. 그렇죠. 초치기 제작 방식 예, 이것도 추측이 바뀌어야 제작 되고. 방식. 그리고 이번에 다친 그 스태프들 충분히 조사해서 예. 보상. 보상으로 되겠습니까만은 네. 그래도 철저하게 네. 좀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강경윤 기자. 네, 또 다음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네. 그 팝 아티스트 낸시 랭씨 그의 남편은 누구라는 주제를 가져와봤습니다. 낸시 씨는 근데요. 네.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다가 봉도사님한테 제가 SOS를 쳤습니다. 네. 그런데 독특한 게 네. 전 수입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쓰는 거는 많이 보여요. 뭘 쓰는지. 네. 근데 수입이 없어요. 그쵸. 최근에 특히 한 2, 3년간은 정말 수입이 없고. 그 좀- 전에 뭘로 벌었나요?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좀 최근에는 은행비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은행비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수입이 없이 네. 지출만 하는데 수입이 없었던 게 딱 예. 보이거든요. 네네. 전시 외에 최근에 방송 출연이 거의 없었죠. 아니 방송 출연해도 많은 출연료를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은행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네, 그거는
저 확인한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낸시랑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라고 밝힌 사람이 위한 컬렉션이라는 곳의 왕진진 회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처음에 예.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인, 중국 부호인 줄 알고 제가 중국 매체에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이런 이름이 특히 이제 왕진진이라는 게 중국에 쓰지 않는 이름이어서 제가 좀 이상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위안 컬렉션은 등기부등본을 쪄봤더니 이제 없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요.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좀 의아한 부분이 많다 했더니 본명은 전준주고 나이를 71년생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나이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년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 고 장자연 씨의 편지를 교도소에서 위조한 해서 증거 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전준주 씨였던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장자연 씨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장자연 씨하고 이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준주 씨하고. 근데 전준주 씨는 본인이 장자연 씨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장자연 씨에게 이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아직까지는 기사화를 안 시켰는데 그 편지를 보내줬다라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 쪽으로 붙여줬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또 이게 또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전준주 씨하고 장자연 씨하고는 이제 큰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장자연 씨, 그러니까 고 장자연 씨의 고향이 정읍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전준주 씨하고 약간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전준주 씨가 언론 보도나 아니면 네이버 프로필 이런 쪽에서 보고 네. 확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직접적인 연결고리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수사 결과에서는 전준주 씨와 장자연 씨와의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는 없다라고 네. 결론이 났습니다. 교도소라뇨? 이분이 교도소 있었어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거의 20대를 지금 30대 중후반인데 2013년까지는 거의 18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교도소에서만 복역을 했습니다. 에? 그 두 건의 그 특수 강도 강간 혐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복역을 했고 잠깐 3개월 정도 사회에 나와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20대 초반이었는데 한 23살 정도. 그때 장자연 씨를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 장자연 씨와 만났다라고 한다면 장자연 씨가 10대 써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혐의로 교도소를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특수 강도 강간? 네, 두 건이 모두 같은 혐의입니다. 강간 기본이 12년인데요. 네. 처음이 3년인가 정도였고 초범이니까 네, 미성년자였었던 그럼.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이 사건을 통해서 고 장자연 씨의 편지라고 알려졌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 사건으로 이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쉽게 얘기해서 네. 허언증 아니면 사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는 자기가 재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는 과대망상이 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본인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와서 장자연과 진짜 그런 게 있다. 나는 허언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 허위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 전준주 씨에게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사람을 지금 한 4명 정도를 만났거든요. 어머머머. 만나서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들었는데 일단 전준주 씨는 본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속이는 거는 맞고요. 왜냐면 본인이 그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 있잖아요. 예. 파라다이스 호텔에 이제 그 세상을 떠난 이미 사망한 그 전낙원 전낙원, 회장의 본인이 이제 서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낙원 회장이 생전에 굉장히 도자기 고미술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물려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디서 항아리를 하나 가져와요? 항아리가 네. 있는데 그 항아리가 이제 대부분은 본인 항아리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가서 내가 박물관 할 건데 이 도자기를 위탁 판매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거 받아와요. 그것도 사기네. 그쵸. 그게 다 고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10억 원어치를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려고 하면서 대금만 가지고 오거나. 안 넘겨 그 도자기는 원래 소유주에게 또 넘겨주고. 아니요, 계속 안 갖고 넘겨주죠.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고 아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서 두 사람한테 이제 사기와 횡령으로 각각 고소가 당한 상태고 재판까지 넘겨졌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아니죠. 확인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재판에 사실에 넘겨진 대해서. 것까지는 사실이고, 네, 이런 아직 거에 대해서 재판을 낸시의 하고 입장은 있습니다. 뭐예요? 낸시랭의 입장은 남편을 믿는다. 남편을 네, 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어는 해요? 중국어 전혀 못합니다. 니하오 이것도 못해요? 니하오 정도는 하겠죠. 어, 근데 중국어 셰셰.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지인들이 물어보면 네. 아 어렸을 때 갔다 와서 중국어 못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머니는 마카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실제로 그 전준주 씨의 모친이 살고 있는 그 본점까지 떼 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현재 장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낸시랭 씨가 지금 억울하다고 장외에는 무슨 마카오라는 카페가 있나요? 아니요. 억울하다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낸시랭은 또 낸시랭 아니 두 분 씨가 왜 이러세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네, 낸시랭 미국 시민권제? 네 시민권자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면서 한국의 인권이 지금 너무 지켜지지 않는다. 매체들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기 남편을 네, 우리 음해하고 부부를 음해 갈라놓으려고 더하기.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사적인 부분들을 자꾸 파헤치면서 예. 이렇게 크게 이슈를 만들고 이거 자체가 인권 침해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낸시랭 씨가 항의를 하고 있죠. 둘이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온대요? 그게 네. 전준주 씨는 신용불량자예요. 통장도 없어요. 그건 제가 확인한 부분이고요. 전준주 씨는 현재 지금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판까지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근데 제가 너무 취재하다 너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낸시랭 씨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낸시랭 씨 그 거처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집두절도 없네. 없죠.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면 거기가 자기 집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혼 관계인 분이랑 12월 중순까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 어제 그저께 또 사실혼 관계 있던 사람은 그 집에 와서 또 난리가 났다고 네. 기사가 떴던데. 네네. 2013년 출소 이후에 줄곧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인 여성분이 예. 그쪽에 따르면은 이제 12월 중순까지 같이 살았고 예.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인권 침해가 아닌 게 예.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면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화유기 사태에 대해서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7788 제 친구도 세트 설치하다 손가락을 잃었어요. 정직원 아니고 용역을 해서 보상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경님 우리 딸 장래희망 PD인데 다시 생각해보라 하겠어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 낸시랭 씨 사건도 안타깝다는 문자 많이 오고 있네요.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